여러분, 실비보험 병원 갈 때마다 바로 청구하고 계실까요? 어차피 내가 낸 보험인데 병원 한 번 갔으면 바로 청구해야지. 청구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소액이라도 다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선 실손의료비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보험일 텐데요. 병원에 가서 단순히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검사를 받거나 도수치료, 주사 같은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병원비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손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정말 작은 치료로 병원비가 10,000원 혹은 20,000원이 나왔는데도 무조건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정말 완벽하고 나중에 보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실비를 무조건 청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비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모든 보험사에게 내가 병원을 갔다 왔다 알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로 병원에 다녀왔는지 보험사에서 알게 된다면 보험사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매번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청구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 첫 번째는 부담보 및 할증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매우 위험하게 보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구 이력이 남아있다면 부담보나 할증을 잡을 수가 있으세요. 저도 제 기존 고객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병력사항을 바탕으로 심사를 넣다 보면 청구를 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부담보를 잡는다든지 할증을 붙인다든지 이런 억울한 상황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정형외과를 가셔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될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5년 이내 7번 이상 치료 여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목이 좀 뻐근한 것 같아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생각날 때마다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목이 좀 뻐근해서 혹은 허리가 좀 뻐근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좀 시원하니까 몇 번 갔을 뿐인데, 보험사에서는 너무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나 목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상해특약에 대해서는 가입을 아예 안 받아준다거나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에 몇 년 동안 혹은 계속적으로 장기간 보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검사를 받는 경우에 서류 요청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 갔다 온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그때 병원 다녀오지 않으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녀는 왔는데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 유무와는 상관없이 보험사 측에서는 꺼려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다녀왔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시에 병원 갔던 외래 기록지라든지 아니면 검사 결과지를 요청을 하는데, 근데 꽤 기간이 지난 거라서 예전에 갔던 병원이 부산인데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서울이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서류를 뗐는데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줄 알았지만 그 검사 결과지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입 거절이 된다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보 혹은 할증이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요청 주셨던 고객님도 좀 되게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3년 전에 자궁검사를 받으신 거죠. 그때는 근종이었어요. 크기가 좀 작아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3년 전에 그때 그 검사 외에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오라고는 했지만 병원에 안 간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암보험이나 수술비 보험 준비를 할 때 고지사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셨고, 당연히 가입이 진행될 줄 알고 가입 진행 요청을 하셨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3년 전에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 실비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보험사는 서류 요청을 했고, 서류를 떼왔을 때 그래도 근종이 남아 있다 라고 하면 자궁 부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보장하지 않고 수술비 특약에 대한 할증도 붙이겠다,
그래야지만 가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고지사항에 대해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를 물어보는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재검사, 추가검사, 소견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검사를 했고 의사가 근종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오세요 라고 해서 만약 6개월 뒤에 말을 잘 듣고 가서 검사를 했다. 그러면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검사를 받고 검사를 안 받았어요. 1년 이내 검사를 아예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도 보험사에서는 실비 청구를 했으니 이 부위에 대해선 제한을 두겠다. 왜냐하면 근종이나 용종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손해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를 많이 하다 보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청구 이력 때문에 남들보다 보험료를 높은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실비 청구를 제때 하시는 분들은 또 실비 청구를 바로바로 안 하면 보험금 보상 못 받지 않냐,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까지고 3년 이내 병원 이력들에 대해서 모두 다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청구는 좀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혹시 지금 보험을 정리하거나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비 청구를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보험 점검이나 가입 절차가 모두 다 끝난 후에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비 청구 기록이 이후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구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기를 조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가입 조건이나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존 고객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이 고객님 청구는 3년 안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병원 다녀오시고 병원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만 잘 보관해 두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보험 정리가 끝난 뒤에 청구하셔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건데요. 아니, 병원 다녀오고 돈 썼으면 그냥 바로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게 원래는 병원비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니까 치료받고 청구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무조건 청구하세요, 무조건 청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건강 상태도 다 다르고 병원을 이용하는 패턴도 다르고 현재 준비된 보험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건도 전부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제가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가입이나 심사 과정에서 어떤 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손보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지 조금 현실적인 관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보험이 단순히 혜택만 받는 상품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리스크 대비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을 해두셔도 앞으로 실손보험을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훨씬 더 자신 있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된 건지 궁금하시거나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정리가 필요한지,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험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상담 링크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보험을 조금 더 쉽게 보험픽 할 수 있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